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이 미국이 지정하는 민감 국가 명단에 들어간 이유를 여전히 우리 정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외교 정책상의 문제는 아니다.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란 식으로 정부가 해명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보안 문제라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건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동사하는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다음 달 15일부로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될 거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8일 만 미 에너지부가 JTBC에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뒤로도 나흘 뒤에야 나온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 주장했던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보안 관련 문제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발생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17개의 국책연구소 가운데 어느 연구소에서 언제 어떤 일이 원인이었는지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내부 조사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정작 미 에너지부 측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데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오늘 대사관이 주최한 한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큰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 관계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관계부처 간 엇박자도 감지되면서 서로 떠넘기기에 나선 거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민감 국가로 지정된 진짜 이유가 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120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기정통부는 논란이 된 보안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한 번도 보안 관련 문제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부처인 산업부 역시 외교부가 주무부처란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관련 부처가 함께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부처 간 책임 전가란 비판이 나옵니다. 사태가 빚어진 지 2달이 되도록 정확한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소속된 복수의 연구원은 JTBC에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내려온 지침이 없다, 들은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굉장히 정부 간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졌을 텐데. 일각에서는 보다 강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자력 업계에선 오픈소스였던 소프트웨어가 중국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갑자기 수출 통제 정보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관련 부처 차관을 불러 모아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곧 미국을 찾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발효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한미 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당시 비공개 회의록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 해제를 위해 했어야 했던 준비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시행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한국과 미국 간에 처음으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들입니다. 외무부는 당시 중점관리 대상국, 현재 표현으론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첫 회의 의제로 올리겠다고 결정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해 엄격한 방문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니 미국 측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외무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모인 대책회의에선 우리 측 입장의 근거로 무엇을 앞세울지, 미국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당시 과학기술처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 건 1981년 최초 시행 때부터라는 점을 확인하며 최초 시행 때부터 우리나라가 포함된 건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미 측에 1991년 비핵 한반도 평화구상선언,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설명하고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전합니다. 미국 측에도 미리 비공식 문건을 보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분야의 고려가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라며 원자력 관련 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그 같은 반응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국 우리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내부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후 있을 회의에서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는 답을 받아냈고 다음 해 7월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